안녕하세요. 채권주심 김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집행이라는 절차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항소했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채권 회수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집행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소심 판결, 그러니까 2심이죠.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몇 달,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죠? 승소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재산 빼돌리게 되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가집행입니다. 가집행은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항소를 해도 일단 그 판결문 내용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판결이 뒤집어지면 그때 되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금전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가집행 선고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청구 취지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포함을 시키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나 아니면 물품 대금, 미수금 이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바로 그 판결문 가지고 채무자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예금 통장, 유체동산 이런 다양한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럼 가집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결문, 이제 정본을 받게 되겠죠.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그리고 송달 증명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는 그런 증명, 송달 증명원, 그걸 발급받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은 1심 판결문 정본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송달 증명원인데 이걸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이 송달 증명원을 첨부해서 가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하고 송달 증명원을 가지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그 재판부가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가집행을 위한 가집행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집행문이 발급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고 예금 계좌를 알고 있다면 굳이 계좌번호까지 몰라도 됩니다. 통장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시기죠. 이 과정은 일반적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가집행문이나 그냥 집행문이나 동일하게 집행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집행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집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에 가집행을 했는데 이미 채권자가 가집행만 받아서 가집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가집행만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해 본 결과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수단이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빠른 채권 회수 가능성이 되겠죠.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데 가집행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그럴 요인이 생기는 거죠.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고요. 채무자가 항소심 진행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점을 살펴보면 추후에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점인데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가집행 선고가 취소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가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법원이 채권자한테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시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가입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가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잘 없어요. 그리고 단점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가집행 절차 자체에도 어차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행문 부여받아야 되고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 거기에 수수료나 이런 비용 들어가죠. 송달료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비용도 어차피 2심 판결 확정받은 후에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죠. 그리고 채무자가 가집행에 대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무력화 시도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채권 회수가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려면 판결 금액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만큼 현금으로요.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마련할 바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돈을 갚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2심 재판 기간 동안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상당한 현금을 공탁하지 하면서 투입할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돈을 갚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집행의 절차와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 만약 여러분의 승소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너무나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가집행을 활용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할 때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집행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을 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고
크다고 판단되면 가집행은 이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좀 애매하거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가집행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손해배상 걱정 때문에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면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통장 압류나 뭐 기타 채권 압류 같은 경우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로 채무자가 가집행으로 인해서 그런 손해 발생을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또 거치고 또 그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볼 때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실무에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가집행을 바로 진행해서 압박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문으로 가집행하는 절차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가집행은 이 양날의 검 같아서 잘 사용하면 신속한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권 추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채권 추심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